다음은 컨트롤 해자드로 주제를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새로운 내용인데요. 컨트롤 해자드는 해결하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해결 방법 스토어는 데이터 해자드에서 해결했던 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행을 중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브랜치인 경우에는요, 해자드가 발생하면 세 클락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 해자드보다 더 심하죠. 데이터 해자드는 2클락 낭비였는데 여기는 3클락 낭비. 그 3클락 낭비되는 거를 1클락 낭비되는 걸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Optimizing Branch Processing은 이렇게 해서 한 클락 손해로 줄여주는 방법. 그 다음 이제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은 뒤에 나오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브랜치 프리딕션, 브랜치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브랜치가 될지 안 될지 예측해서 브랜치가 될 애를 배치를 해오는 그런 방법이고요. 딜레이드 브랜치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만 갖고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NOP를 삽입해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NOP를 삽입해 가지고 브랜치 해자드가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스토어에서 해결하는 방법, 사실 해결이라기보다 문제를 피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브랜치가 어디로 될지 여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는 메모리 단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브랜치가 어디서 결정이 나요? 메모리 단에 가야 되죠. 메모리 단에 가면은 브랜치 주소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엔드게이트 출력에서 정해주게 되죠. 그래서 브랜치가 일어난다면 메모리 단에 가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단이 실행될 때까지 뒤따라오는 명령어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 세 클락을 그냥 버려야 됩니다. 메모리 단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제대로 된 이제 명령어를 배치를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브랜치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다 똑같이 세 클락 손해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이런 식이라면은 만약에 전체 인스트럭션의 15%가 브랜치다. 에? 그러면은 낭비되는 것이 한 번 일어날 때보다 세 클락이니까 CPI가 평균 CPI가 1 플러스 0.15 곱하기 3이 되겠어요. 15%의 확률로 브랜치 명령어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1.45가 되죠. CPI가. 자, 요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때고요. 좀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를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랜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손실 3클락을 1클락으로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 두 가지 연산이 필요해요. 브랜치와 관련해서 조건부 브랜치와 관련해서는 브랜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디로 브랜치할지 타겟 주소 계산을 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브랜치 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데요. Reducing delay by moving branch execution to ID stage. 지금은 EX단에서 브랜치 주소를 계산해서 또 EX단에서 브랜치 여부를 판단해서 메모리 단에서 그 실행하게 돼 있죠. 그거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당길 수 있을 만큼 앞으로 당기는 게 ID 단이에요. ID 단보다 더 앞으로 당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ID 단에 가야 지금 읽어드린 게 브랜치 명령어인지 아닌지를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거보다 더 당길 수는 없어요. 최대한 당긴 게 ID 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두 개입니다. 브랜치를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브랜치 주소를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 일이 되겠습니다. 그걸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은 이제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무효화 시켜야 될 인스트럭션이 하나만이면 돼요. 아까 메모리 단에서 판단했을 때는 IF단, ID단, EX단에 있는 걸 다 무효화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명령어 3개를 놓쳐야 되잖아요. 세 클락을 낭비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이렇게 땡길 수만 있으면은 There is only one instruction to flush. 이거 저기 뭐야 물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플러시라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 물 내려보내는 거. 그것처럼 버려야 되는 게 하나만 되면 된다. 그래서 요 컨트롤 라인을 이제 if.flash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if id단의 레지스터를 지금 클리어 시키는 제어 신호인데 이걸 가지고 id단에 들어온 거를 들어오려는 애를 이제 NOP로 바꿔버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주소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브랜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ALU에서. 자, 얘를 일로 당겨 오는 거 가능하죠? 이쪽으로 당겨 오고 여기서 메모리 단을 통과시켜서 가는 대신에 여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목적지 주소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여부 판단 이건데 이 ALU를 통째로 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좀 곤란해요. 왜 그럴까요? 예? ALU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EX단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4단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거는 아니죠. 파이프라인을 지금 5단으로 만들 때 ALU가 한 단을 차지하는 거는 그만큼 ALU 자체의 딜레이가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 딜레이가 긴 거를 이거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하고 ALU하고 같은 스테이지에 넣어놓으면은 ID단의 딜레이가 확 늘어나겠죠. 그러면 파이프라인 전체 클락 속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가 5개에서 4개를 줄니까 또 손해보고 이래저래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ALU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는 넌센스예요. 자, 우리가 브랜치 프리딕션에 어떤 ALU 펑션을 씁니까? BQ 인스트럭션이나 any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EX단에서 ALU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뭘 판단하죠? 판단할 때 무슨 연산하죠? 네? 무슨 연산합니까? 주소값은 이거고 여기서 뭐예요? 브랜치를 할지 말지 여부를 뭘로 판단해요? RS하고 RT하고 같으냐 다르냐만 비교하잖아요. 네? 같으냐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는 건요. 굳이 뺄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만 쓰면 돼요. 그죠? 두 개의 비트가 같으냐 다르냐를 익스클루시브 OR 2if짜리 하나면 되잖아요. 그거 32개 쫙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32개의 익스클루시브 2if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32개를 쓰고 그 출력을 모아서 OR 게이트로 모아서 OR 게이트 32개 입력까지 OR 게이트 하나 써서 이렇게 내면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ALU가 이사하는 게 아니라 그 비교하는 비교 로직만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해주면 돼요. 뺄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딜레이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1단 쓰고 2단에 OR 게이트 쓰고 이러면은 그만한 딜레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패스를 수정합니다. 이 부분이 익스클루시브 OR로 만들어진 비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원래 EX단에 있던 브랜치 주소 계산하는 로직은 여기로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주소 계산 결과를 이 먹스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 비교기 결과를
컨트롤러 입력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자드 디텍션 유닛이라는 또 조합 회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조합 회로에서 나오는 제어 신호 중에 하나가 이 플러시예요. IF 플러시. 그래서 얘가 1이 되면은 이쪽에서 나오네요. IF 플러시. 얘가 1이 되면은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를 요 파이프라인 레지스터를 0으로 클리어 시켜줍니다. 0으로 클리어 시켜주는 거는 뭐와 똑같냐면은 NOP 인스트럭션을 삽입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 것처럼 하면 이제 브랜치가 일어나더라도 한 클락만 손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BQ 명령을 만나더라도 한 클락만 손해보면 돼요. 세 클락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줄여놓고 이제 그마저도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측하는 겁니다. 브랜치 주소를 예측하는 거죠. 브랜치가,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브랜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하는 건데, 자, 브랜치가 일어나는 거에 걸겠느냐 안 일어나는 거에 걸겠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심플한 방법은 나는 무조건 브랜치가 안 일어나는 쪽에 걸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e simple approach is to always predict branch will fail. 브랜치가 안 일어나는 쪽에 무조건 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은 파이프라이닝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고요. 만약에 그 예측이 잘못됐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IF단에 들어온 명령어를 무효화 시켜버리면 되죠. 무효화 시키는 거는 한 클락 손해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버블로 나타냈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그냥 무효화 돼버리는 거는 어차피 무효화, 그러니까 0으로 클리어 시킨 게도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쭉 흘러갈 거니까 그 마치 물방울이 이게 둥둥둥 떠가는 것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블을 삽입한 걸로 그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NOP 인스트럭션을 중간에 삽입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명령어를 하나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은 이익이고요. 브랜치가 일어나더라도 본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의 확률로 브랜치가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이 맞다면은 아까처럼 손해보는 계산을 다시 하면은 CPI, 평균 CPI가 1 플러스 아까는 0.15 곱하기 3이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1 플러스 0.15 곱하기 1이었다가 다시 또 줄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0.15 곱하기 0.5가 되는 겁니다. 50% 확률을 맞춘다면, 그죠? 이렇게 해서 개선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여기는 브랜치가 안 일어나는 쪽에다가 베팅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책에서 일단 그걸 갖고 한 거고, 사실 그 부분이 하드웨어를 더 단순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브랜치가 안 일어나는 쪽에 해야지 파이프라이닝의 흐름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브랜치, 조건부 브랜치 인스트럭션인데요. 브랜치가 안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프리딕션 된 대로 됐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흐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쫙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i번지에 인스트럭션이 있다면은 i 플러스 1, i 플러스 2, i 플러스 3번째 명령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브랜치가 일어났을 경우는 i 플러스 1번째 명령어가 if 단에만 들어오고 더 이상 진행 못하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idle이라고 쓴 부분이 이제 NOP 인스트럭션으로 바뀐 거가 돼요. 이 원래 패치한 인스트럭션 대신에 NOP로 대체해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NOP가 차지한 시간만큼은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 클락 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한 클락만 이제 손해보고 그 뒤에서는 타겟 명령어가 들어와가지고 EX단 여기에
여기서 이제 한 클락 손해보고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다시 파이프라이닝이 진행됩니다. 요게 이제 브랜치 프리딕션이고요. 이렇게 이제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프리딕션 하는 거를 정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썼던 거는 네벌 브랜치 방법이에요. 무조건 안 일어나는 쪽으로 예측한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일어나는 걸로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죠? 브랜치가 무조건 일어나는 쪽으로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명명어 종류에 따라서 베팅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BEQ는 절대 안 일어나는 쪽으로 베팅하고 BAny 인스트럭션은 일어나는 쪽으로 베팅하고 이런 식으로 뭐 회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좀 더 이제 생각합니다. 동적 브랜치 프리딕션 방법은 그럼 어떠냐?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똑똑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측을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고 하는 좋은 시도였지만 잘못하면은 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계속 거꾸로 예측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 번째는 브랜치가 되고 홀수 번째는 브랜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측을 거꾸로 해버리면 다이나믹하게 한다고 하면서 더 페일만 많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고 결과는 더 나빠지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죠. 방향이 옳아야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동적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내용은 브랜치 히스토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거를 브랜치 프리딕션 버퍼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 이력을 쌓아두는 거예요. 얘가 이전에 이 주소에 있는 명명어가 브랜치를 실제로 했나 안 했나 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같은 방향으로 예측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브랜치가 일어났어. 그럼 이번에도 브랜치가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하자는 거죠. 같은 일이 연달아 두 번 일어날 확률이 크다고 보고 근데 그게 잘못하면 계속 반대로 프리딕션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죠. 브랜치가 일어나는 쪽에 이쪽이 브랜치 테이컨으로 이거 예측하는 건데 브랜치 테이컨이 예측이 한번 빗나갔어. not taken이 이랬어. 그러면은 안 일어나는 쪽으로 이제 예측하는 모드예요. 근데 여기서 또 브랜치가 일어났어. 그러면 또 이렇게 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기본이고 이걸 좀 수정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브랜치가 일어나는 걸로 예측했는데요. 브랜치가 안 일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연달아서 두 번째 또 잘못 예측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연이어서 프리딕션이 빗나갔을 때 프리딕션 방향을 바꾸겠다 하는 게 이제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 연달아서 잘못하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not taken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 taken 되면은 대세가 take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식입니다. 딜레이드 브랜치 방식인데요. 요거는 자, 브랜치 옵티미제이션 우리가 했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요 브랜치 옵티미제이션 한 요 하드웨어를 그대로 쓰면서요. 이 해자드 디텍션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단만 일찍하고 계산만 일찍하고 브랜치 주소 계산 그 다음에 브랜치 여부는 일찍 알되 해자드가 생겼나 안 생겼나에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야. 하드웨어에서는. 마치 데이터 해자드를 다룰 때 자, 데이터 해자드가 일어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해결을 해버리고 들어오는 걸 가정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거죠. 네, 브랜치 해자드 일어나도 나는 신경 안 쓰겠어.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 말은 뭐예요? 자, 만약에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 다행히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와서 실행되겠죠. 근데 브랜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BQ가 있고 여기에 BQ 뒤에 뭔가가 있는데 이 명령어가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브랜치가 안 될 때도 실행될 거고요. 브랜치가 될 때도 실행될 거예요. 그죠? 이 명령어가 뭐가 실행되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명령어 하나만 그러면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부터는 BQ에서 제대로 계산된 거가 여기로 프로그램 카운터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클락에. 자, 여기 BQ가 있고 여기에 뭐 X 명령어가 있어요. 브랜치가 안 일어나. 그러면 X가 들어오고 X 다음에 따르는 명령어가 이제 들어오겠죠. 여기 X 주소 더하기 4가 여기서 선택이 될 거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브랜치가 되면은 자, X 번지 명령어가 X 명령어는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PC에는 뭐가 들어와요? 새로 계산된 주소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X 하나만 잘못되는 거죠. 자, X 하나만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는 요 X 자리에다가 NOP를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BEQ 그 다음에 add 뭐 sub 뭐 SLT 쭉 있고요. 브랜치는 L로 해요. 자, L이 SLT입니다. 이런 경우에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은 요 순서대로 가지만 브랜치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 패스하면 브랜치가 일어나서 여기로 가기는 가는데 애들을 실행하고 가게 되겠죠. 그죠? 브랜치 뒤에 뭔가 하나가 더 실행되고 브랜치 뒤에 뭔가 하나가 실행이 되고 어쨌든 뭔가 하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브랜치 하려는 애가 들어오게 되니까 add가 실행되고 SLT가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브랜치가 될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니까 add하고 BQ 사이에 NOP를 하나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브랜치가 될 경우에도 BLE, NOP, 그 다음에 SLT 이렇게 실행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클락 손해보고 브랜치 해자드에 대한 거를 하드웨어에서는 신경 안 쓰게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왜 딜레이드 브랜치인지 알겠죠? 브랜치 명령어 뒤에 오는 명령어도 하나 실행된 다음에 실제 브랜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치가 하나만큼 딜레이 되는 거죠. 명령어 하나만큼. 요 개념 이해되세요? 어? 왜 이름이 딜레이드 브랜치인가? 하드웨어는 ID 단에서 브랜치 여부와 브랜치 목적지 계산을 다 해버립니다. 그까지만 수정하고요. ID 단에서 판단해보니까 브랜치가 일어나야 돼. 아, 그러면 IF 단위에 있는 거 지워버려. 이렇게 하는 게 요 앞에 방법이고요. 딜레이드 브랜치. 브랜치 프리딕션 방법이고 그거 지우지 마. 그냥 내비둬. 이것이 딜레이드 브랜치 방법입니다. 딜레이드 브랜치 방법에서는 실제 브랜치가 명령어 하나 더 실행하고 목적지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딜레이드 브랜치라는 거예요. 어? 이름이 그럴듯하죠? 여러분들이 BEQ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P 쓰고 그 다음에 add 쓰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여기야 L. 그러면은 이제 브랜치를 안 할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물론 실행되는 거고 브랜치를 할 경우에도 BQ로 실행하면은 요거 실행돼야 되잖아요. L에 있는 거. 근데 1로 바로 안 가고 NOP를 실행하고 여기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 딜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NOP를 브랜치 다음에 무조건 삽입해서 브랜치 해자드 같은 거 없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NOP 자리에
다른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NOP는 아무 쓸데없는 명령어잖아요. 요걸 쓸데있는 명령어로 바꿔치기 하자는 겁니다. NOP 자리에. 자, 그럼 NOP 자리에는 어떤 명령어가 들어와야 돼요? 브랜치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다 실행돼야 되는 명령어. 그걸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찾기 어렵겠지만 브랜치가 돼도 안 돼도 어쨌든 실행돼야 되는 명령어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딜레이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브랜치 명령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명령어 자리를 그 딜레이 슬롯에 유스풀한 인스트럭션을 넣어주면 되잖아. 손해 안 보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브랜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브랜치 목적지가 지금 40을 가지고 계산하는, 잠깐만요. 40번지 지금 PC 플러스 40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글로 거기에 이제 LW가 있는 거거든요. LW로 바로 안 가고 요거를 실행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자리가 뭐라고요? 딜레이 슬롯입니다. 이게 요 딜레이 슬롯이 지금 add가 있는 요 자리인데 요거를 뭔가 유용한 걸로 채워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딜레이드 브랜치 기법을 썼을 때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입니다.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갑니다. 딜레이 브랜치 명령어 뒤따라오는 명령어 i번째 명령어가 브랜치 명령어고요. 브랜치가 안 일어나면은 i 플러스 2, 3 이렇게 진행되겠죠, 당연히. 근데 브랜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브랜치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i 플러스 i번째 명령어가 브랜치 명령어의 경우에 i 플러스 한 번째 명령어가 어쨌든 무조건 실행된다. 안 없어지고 끝까지 실행되는 거예요. 브랜치 프리딕션에서는 얘를 어떻게 했어요? NOP로 바꿔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번째 1 실행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타겟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도 실행되고 요때도 실행됩니다. i 플러스 한 번째가 브랜치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무조건 실행돼요. 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요 딜레이 슬롯을 어떻게 하면은 유용한 걸로 채워 넣을 건가 이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를 여기는 예를 들었는데 여기 R2가 제로면은 이쪽으로 브랜치해라. R2가 제로가 아니면은 그냥 진행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 여기가 딜레이 슬롯인데 여기 요 if문이 결국은 BEQ 명령어로 이렇게 바뀌겠죠. 어셈블리어로 바꾸면은 요 BEQ 다음에 따라오는 명령어의 자리 여기를 add 명령어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요 add 명령어는 R1을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때 if문 전에 실행되나 if문 이후에 실행되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 if문 다음에 BQ 다음에 실행되도록 요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브랜치가 안 일어났을 경우에도 물론 실행이 되고요. 브랜치가 일어났을 때도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브랜치가 돼도 브랜치 하기 전에 이거 실행해주고 브랜치 되는 게 딜레이드 브랜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찾아내면 되지 않겠냐. 예? 요거 말 되죠? 딜레이드 브랜치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은 틀렸네. 논리적으로는 틀렸죠. 그죠? 근데 파이프라인에서는 맞아. 이거 무조건 실행되니까 여기 있는 것은 사실 요 앞에 있는 거랑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것도 볼까요? 점점 머리 아파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정신 가다듬으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R1이 제로면은 이쪽으로 가라. R1이 제로가 아니면은 그냥 가라. 이거죠. 자, 여기 R1이 제로냐 아니냐 물어보는 이 명령어, 요게 조건부 브랜치 명령어가 들어갈 자리죠. 요게 BEQ가 되겠죠. 그죠? BEQ 하고 제로 레지스터랑 비교하면 되겠죠. BEQ 뒤에 여기를 요 서브트랙트 명령어로 대신해도 될까요? 자, 둘로 따져봐야 돼요. 브랜치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똑같은가? 자, 브랜치가 안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겠죠. 원래는 잠깐만.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는데 요거 실행하는 자리를 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자, 여기 있네. 얘를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해서 어쨌든 한 번 실행되죠. 그 다음에 브랜치가 일어날 경우는 여기서 R0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 한 번은 돌아오고 두 번째는 R0가 0이 아니라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는 자, R0가 지금 0이 아닙니다. 아닌 상태니까 한 번 실행되죠. 한 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두 번 실행되겠죠. R4에다가 R5에다가 R6를 두 번 하게 돼요. 루프를 한 번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R1이 0이 아니니까 한 번 돌죠. 한 번 돌면서 이게 실행되죠. 그리고 두 번째 R1이 이제 0이 아니니까 그냥 빠져나오죠. 또 실행되죠. 결국 실행되는 횟수는 똑같네, 그죠? 두 번. 얘가 약간 사기치는 것 같아요. 횟수는 똑같아요. 예. 얘가 지금 명령어가 딱 3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딱 3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아까는 써보면 알아요. 이거 실행되고 나서 이거 그리고 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밑에 뭔가 있어요. 7번 이렇게 되나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다고 결국. 아까는 1번, 4번에서 실행됐는데 이번에는 3번, 6번에서 실행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뒤로 실행을 미뤄도 상관이 없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경우죠. 지금 미뤄도 돼요. 왜냐하면 디펜던시가 없거든. 이 서브 명령어하고 브랜치 조건하고 이 중간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명령어 무엇하고도 지금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누가 분석해 줘야 돼요? 예? 컴파일러가 해주셔야 돼요. 그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타겟에 있는 거를 딜레이 슬롯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브랜치가 될 경우에 바로 가서 실행하고, 브랜치가 안 될 경우에는 뭔가를 거쳐서 실행하고, 어쨌든 실행하잖아요. 이거. 그거를 딜레이 슬롯으로 옮겨도 되겠죠. 어차피 실행될 거. 일어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실행되는 거. 여기다가 써버리면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브랜치가 돼도 안 돼도 어쨌든 실행되는 명령어를 그 자리에다 넣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실행 순서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자리를 옮겼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큰일이니까. 예. 자, 이제 다 배웠습니다. 해자드 우리의 적입니다. 얘가 일으키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3가지 방면으로 공격을 해. 그래서 우리가 막는 방법을
그냥 손해보고 말어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하드웨어를 좀 고치거나 소프트웨어를 좀 고치면은 해결됩니다. 컨트롤 해자드도 마찬가지예요. 좀 손해보고 말자는 방법도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보자 이렇게 좀 하고 그럼 조금 보는 거에서 나가서 또 좀 더 조금 보자 프레딕션. 예, 하드웨어만 고치냐 소프트웨어를 고쳐서도 해결할 수 있다. 딜레이드 브랜치 방법입니다. 이걸 결합해서 쓸 수도 있겠죠.